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옛날이라고 하면 10년 정도 전에는 5학년 정도에서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글을 읽고 글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읽은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이야, 이건 의견이야. 이런 공부가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읽게 되는 거죠. 글뿐만 그런 건 아니죠. 영상도 보게 되죠.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도 보기도 하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어떤 내용을 듣거나 또는 보거나 또는 글을 읽을 때 이것은 사실이구나, 이것은 의견이구나,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도 쭉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에 계속 이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학년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 수준이 많이 향상된 거예요. 이전에 보다 제가 생각으로는. 근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게 되냐면 의견이 뭐다, 사실이 뭐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알도록 합니다. 일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거죠. 교과서에는 사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물론 현재에도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의견은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자신들의 자신이라기보다는 글쓴이가 되겠죠. 또 말하는 사람,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그것이 바로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개념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글을 읽고 글 속에서 이게 사실이냐 의견이냐 구별을 보는 그런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안내를 하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요즘에는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이런 공부를 또 미리 하기도 하니까 사실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3학년부터 또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 사실이요, 팩트 아닙니까? 팩트? 국어 시간이지만 영어를 막 쓰기도 하니까 학생들이 국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도 있지만 또 영어를 필요하면 또 써야죠. 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는데 요즘에는 또 막 수업이 이렇게 융합되고 하니까 물론 또 국어에 대한 태도가 강조될 때는 또 태도를 강조해야 되고요. 팩트다. 선생님 실제로 일어난 일은 팩트입니다. 그렇구나. 의견은요? 당연히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 자기 생각입니다. 구별을 잘합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도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을 잘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학교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산 학생들, 그래도 우리 말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또 글도 잘 읽긴 하지만 그래도 또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미약할 수 있으니까 별도 학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어린이는 실제로 외국에서 살다 온 어린이인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어린이가 아닌 거죠. 외국에서 생활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인데 이 학생은 우리말은 조금 알아듣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말을 제대로 하거나 글을 잘 쓰지는 못해요. 그래도 또 보고 쓰는 것은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영어를 갖다가 또 유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내용을 이제 친구한테 알려준 겁니다. 야, 이게 오피니언이야, 팩트야, 이렇게 알려준 거죠. 영어로 이제 학생들이. 저는 이제 저대로 또 말을 또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팩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형내라고 하면 형내가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내가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수가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이가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 이런 문장을 보고 이게 사실이냐 의견이냐를 말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문장은 사실입니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의견은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의견은 뭐 맛있어 보입니다. 뭐 큽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어요. 뭐 또 입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아파요. 뭐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야 돼요.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밥을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의견이겠죠. 자기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실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학생이 이제 외국에서 온 그 학생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영어로 이제 말했겠지만 이 아이는 지금 그 속에 나오는 영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영수가 학교 밖을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영수가 누군데? 첫 번째 질문일 거고 영수가 누군데? 내가 걔를 모르는데 걔가 교문 밖으로 나갔는지 어떻게 그걸 내가 알 수 있냐?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닌데 이거 사실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설명을 해줘도 이 어린이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한 거죠. 그래, 이 어린이의 말이 선생님은 맞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영수가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라는 문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영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실에 있는 누구누구가 운동장으로 나갔으면 또는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갔으면 그게 사실이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수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과서에 영수가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언뜻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데 이영래 선생님 말씀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과서에 영수가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가공해서 구성을 합니다. 상황을.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 팩트라고 하기는 힘든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그것은 교과서라는 맥락, 교과서라는 상황 속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판단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장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영수가 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팩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든지 뉴스입니다. 뉴스. 그죠? 텔레비전 뉴스라든지 신문 뉴스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뉴스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처럼 영수가 교문 밖을 나갔습니다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 유튜브든 영상이든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신문을 읽든 간에 여러분이 이건 사실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사실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로 판단하는 것은 유보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글을 쓴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쓴 거지 내가 글을 읽는 사람이 라디오의 내용을 듣는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의견에 의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나의 생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사실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은 의견일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의견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이 아닌 것이죠. 학생들 보통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도 사실과 의견을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맥락이라는 것이 실제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맥락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는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사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맥락을, 그런 전제를 두고 그런 상황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그렇게 배울 것이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동생이 김치를 먹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이 그런 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했던 일과 관련시켜서 사실과 의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도록 한 다음에 또 다른 맥락인 글의 세계 또는 라디오와 같은 매체, 텔레비전 같은 매체, 유튜버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을 듣고 또는 보고 또는 신문 같은 걸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뭘 먹었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무엇을 먹었나요? 말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영수가 우리 교실에 있는 영수가 일어나서 영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저는 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영수는 오늘 아침에 두부를 먹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사실인 거죠. 직접 이제 말을 하는 거 들었잖아요. 영호는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네 8시쯤에 저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영호는 어제 저녁에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삶, 학생들이 겪었던 일, 경험했던 내용, 그 내용을 연결시키면 사실과 의견은 뚜렷해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맥락을 바꿔서 우리 실제 맥락이 아니라 글이라고 하는 상황을 갈 수 있잖아요. 교과서에는 독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독도에 대한 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도에 언제 갔다 본 내용들 갱이갈매기도 보고 섬세도 보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어린이처럼 글을 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를 집필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글은 교과서를 만든 집필자가 구성해서 나온 게 많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쓴 글이라면 학생이 쓴 글이라고 위에다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과서 실린 글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맥락과 거리가 먼 학습을 위한 맥락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학습 맥락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이 학습이라는 맥락은 교실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이 맥락은 실제 학생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계단, 비계,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지금 학생들의 삶 자체가 소중한 현재 삶이긴 하지만 교실에서 배우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생활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예를 들 때도 학생들의 실제 생활 그런 생활을 수업 맥락에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은 거죠. 선생님께 수업을 하실 때 실제로 학생들이 한 일 그런 내용을 연결시켜서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과 의견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내가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거든요. 나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잖아요. 내 의견을 아주 강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 의견을 참고하지 않으면 내 의견이 세게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의견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나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런 의견을 다 준비하고 말을 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의견을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의견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의견을 다른 사람 의견을 참고해서 내 의견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4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쉬운 듯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왜 중요하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감사합니다.